지금 10억대에 지금 목동을 들어갈 수 있다고? 놀라운 거고,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어쨌든 가고 있고, 서울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4월에도 거래량이 원래 세종 다음이었거든요. 2, 3월에. 근데 세종은 정말 홀로 가고 있고, 근데 서울이 4월 달 되니까 중간쯤으로 내려왔어요. 거래량이. 근데 5월 달 되니까 더 내려왔거든요. 이제 거래할 만한 사람 다 거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확실해. 안전자산이야. 안전자산이야. 그리고 비싸더라도 살 거야. 일단 대출 부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거래량 순위로 했을 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어디 갈 때냐로? 지금 세종이요. 홀로. 작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뻔뻔질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좀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올린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 수익 실현을 해야죠. 주식처럼. 그래서 세종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매수자는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사실 요번에 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절대인구 감소랑 초양극화 이슈가 커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서울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평균 시세를 가져온 거거든요. 매매 시세. 17개 광역지자체에. 네네네. 그래서 이전에 2010년도, 2015년 이제 한참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했을 때 서울 너무 비싸졌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갭 차이가 요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율로는 많은데 절대 금액으로는 많지 않았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이전 차이 한 3배 정도는 됐어요. 비율도 더 커지고 금액 차이는 뭐 몇 배다.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야, 참 대단하네 서울 진짜. 그래서 이제는 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유를 서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지방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에도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25개구 중에서도.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많이 올랐었던 이제 송파의 잠실 리센치를 예를 들면 22년도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게 거의 18억에서 30억까지 올라갔어요. 18억이 있었어요? 네네. 22년 하반기 18억이 있었어요. 30평대가. 10억 넘게 올랐네. 네네. 진짜 2년 만에 한 10억이 넘게 올랐죠. 왜 사라고 얘기 안 했어? 죄송해요. 다주택자라서 손발이 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거여마천에 있는 사실 재건축으로 유망한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역세권이고 바로 밑에가 위례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가? 이게 주공 아파트. 거여동의 주공 거여 1단지. 1단지, 오케이. 네네. 밑에 23년 초에 바닥을 찍고 아직까지도 좀 헤매고 있어요. 같은 송파인데. 근데 저게 쭉 빠진 거야, 저때? 이때 이후로 쭉 빠지고 나서 이제 수직 하락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빠져도? 네네. 와, 대박이다.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송파에 사시는 분들도 어리둥절하세요. 강남상고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막 잠실 날아간다 그러는데 거여마천 너무 조용한 거죠. 거여마천은 강남이 아니었다? 모른 거야, 그럼? 아니 근데 이제 같은 서울권 안에서도 같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안에서도 거기서도 또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송파구 또한 크니까 송파구 내에서도 잠실과 잠실이 아닌 곳은 또 확 차이 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내가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서울 안에서도 또 양극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도 다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 노도강이랑 금관구는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원구의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노원구의 상계동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원래 좀 갔던 데니까. 네네. 그래서 노원구 상계동의 대장 아파트인 이제 상계주공 6단지 선호하는 평형대 24평을 보면 아직도 좀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냥 수평이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 리센츠는 이렇게 수직 하락 상승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는데 네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헤매고 있어서 같은 서울이라도. 네, 같은 서울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네, 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상계동 주공도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는 양극화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 단지랑 구역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면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요, 진짜. 이후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네. 공급 수요를 항상 그 아파트가 맞추기는 어려워요. 이게 반복됐었고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었냐라고 하면 네. 비아파트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땐 해줬었어요.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 뭐 다세대 빌로, 뭐 오피스텔, 근생, 뭐 오피스텔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하고 또 그렇네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파트만 아셨겠지만 아파트 시장만큼이나 같은 양의 비아파트 시장도 있었다. 네, 지금도 그게 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은 빌라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 주택 거래 비중을 보면 아파트랑 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다른 비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60에서 40, 50에서 뭐 그치, 이렇게 그치, 왔다 갔다 비슷했었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지금 그쪽이 무너졌으니까 이 아파트가 다 지택에서 가려고 하면 이 전세가랑 매매가 너무 힘든 그러네요. 거예요.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심해질 텐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공공주택으로 이걸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스럽겠네요. 지금 정부도 고민스럽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년 안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텐데 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좀 보면 24년, 25년, 26년, 27년 보면 그나마 동대문구가 올해 과잉이어서 그나마 좀 눌려 있는 거예요. 동대문구. 네네. 네, 우리 저기 아이파크 자이. 네, 레미안 라그란데 아이파크, 네. 장인 뉴타운 뭐 그쪽.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혹시나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강북 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강북 쪽 보고 있다 하시면 네.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앞뒤로 지금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후에서 진짜 동대문구 딱 그 한 시점만 그러네. 네네. 이거 딱 없어지면 네.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를 눌러줄 압력을 행사해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없다는데 내년은 올해만 있는 거 내년 없는 거죠? 네, 내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입주량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서울이 11,000세대밖에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은평구에 2,000세대 요거밖에 없어요. 2000세대는 뭐 껌이지 뭐. 그러니까요. 이래서 너무 걱정돼요, 진짜. 저기 메디알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죠. 대조일구요. 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분양할 때 이제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첫날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았대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약간 활성화되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연령층이 좋아하는 네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러네. 예.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세가가 너무 걱정된다. 전세가가 걱정된다. 네, 이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 내 집 마련하시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유튜버분들이 없어 제가 그쪽을 오늘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매 비중이 19%고 전세가 46% 그리고 월세가 33%거든요. 와. 그래서 보면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23년, 24년, 25년 최근 2년, 3년 안에 이 5년 평균보다도 못하는 거래량으로 매매가 거래가 돼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근데 전월세로 보면요. 네. 5년 평균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같다는 거예요. 네, 매매보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온 게 이제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거든요. 네. 근데 임대차 입법의 수정 의지가 무제한 갱신권 그리고 5% 인상 제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 시장이 또 한 번 박살이 나면서 전세 매물이 소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그 46% 받쳐줬던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시장이 박살이 난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월세가 상승은 너무 무서워질 수 있어서 월세 사시는 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월세가 상승이 무섭거든요. 야, 이제 또 월세 사시는 분들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좀 약간 느슨해지셨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짝,
맞자. 2번 꼬아놓은 틈새를 찾는 10억에서 15억대 사이에 있는 구역과 단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근데 원래 핵심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서울이 25년 4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네. 2, 3월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갔던 거고 그 이후의 지역은 이제 그 이후의 분위기를 타고 갈 지역을 보기 위해서 4월 1일 이후의 지역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상승률 높은 순으로 줄을 딱 세우면 1위 강남이고요. 2위 송파. 여기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거래가 되고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 때문에 상승이 2%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양천구예요. 근데 양천구가 요새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학군 집화와 다시 시작됐다. 아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학군지 파워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건 유지되고 있어요. 양천구가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강남, 송파 다음에 있는 이유는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것 때문에 양천구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재건축 활성화. 네. 네네. 특히나 양천구는 이전에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에 가까운 사람들은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 때문에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고민은 없어요. 완전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는 10년, 20년 후의 생각이니까 네. 지금부터 걱정할 생각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상승장, 뭐 절벽상승할 때 주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상승했다. 주마다 억씩 상승했다. 네네. 이거와 다르게 요새는 하루하루 시세가 바뀐다. 하루하루가 시세가 바뀐다. 네. 오전 시세 다르고 오후 시세 다르다. 주식시장이네 완전. 예. 진짜 시간마다 시세를 바꿔 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목동이 엄청 뜨거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목동을 추천을 드려요. 목동.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목동을 지금 10억대 산다고? 라고 다들 의구심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목동 앞단지 뒷단지 해도 20억 전후 물건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래서 2번을 꼬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 번도 해제되지 않고 쭉 진행이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앞단지, 그 8단지부터 14단지는 뒷단지라고 불리는데 네. 여기 앞단지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지금 다 20억 이상이고 뒷단지는 그래도 20억 밑에 18억부터 20억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10억에서 15억이라고 하면 얼토당토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지금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양천구청은 이런 인허가를 낼 때 의지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양천구청의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지역들은 뭐 GTX를 깐다, 뭐 일자리를 만든다, 뭐 공원을 만든다 이게 우선순위로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는 1번이 재건축 활성화. 브라보. 실질적인 거. 야. 네네. 왜냐면 양천구는 본인의 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한 번 세워서 가랍니다 생각해봐요. 그렇죠.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서울의 신도시급으로 택지를 막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를 해서 갈 만한 데가 없거든요. 서울은 없죠. 예, 여기가 새 옷만 갈아입으면 이제 따라올 데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좋습니다. 게다가 이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활성화돼서 나왔는데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동 앞단지에 신목동역 바로 역세권 아파트인 한신청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알죠. 예, 네네. 좋은 단지죠. 예. 네. 그리고 세대도 1,500세대 정도 돼서 그렇죠. 맞아요. 예. 단지가 커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재건축이 혜택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무산이 됐다가 그렇죠. 최근에 다시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목동 우성도 한 2, 3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4억, 지금 16억 이렇게 돼 있는데 매물 가보면 이거보다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15억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 뭐야. 근데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더니 이 리모델링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대요. 근데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그럼 사러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신시가지 너무 높아졌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생겼다.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살려고 하면 매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매도자들은 왜 이 물건을 내놓느냐는 거예요. 리모델링 만약 여기가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리모델링도 잘 간다. 그럼 견인돼서 가격도 갈 거고 진행이 될수록 단계마다 가격이 오를 텐데 이 사람들은 왜 내놓을까? 더 가져가고 매물을 걷어들여야지. 네. 근데 매물이 좀 나와주고 거래가 잘 됐대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사람들은 이제 리모델링에서 수익화를 보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뭐 재건축으로 하겠네.
근데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5억에서 10억 정도로 가지고 가야 옮길 그쵸, 수가 그쵸.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22억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여기서 한 2억을 더 넣어야 돼요. 지금 네. 올 초 대비 목동이 한 3억 정도 올랐고요. 호가로 해서 매물로 보려고 하면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서 사실 이 리모델링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에는 기존에 이제 쌓아놓던 자산이 있으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아니신 분들은 힘들어요. 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팔고 어디를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목동 신시가지 너무 올랐어.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올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익하게 해서 다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준신축들이에요. 목동에 사실 여기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1980년대 아파트로 너무 그렇죠. 오래됐어요. 목동에는 신축이 없잖아요. 목동. 그 신정도 신월동 나가야지 있지. 예. 네, 그래서 목동에는 신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대원 칸타빌이나 금호 어울림, 뭐 아이파크 이런 단지들이 2000년식인데 얘네가 신축이에요. 목동에서는. 그렇죠. 네, 여기서 식동으로 물린 이제 여기서 신축으로 몰린 이제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 3, 4주 전부터 이제 목동 신시가지 너무 올랐으니까 여기에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을 돌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3년 동안 여기 단지가 조용하고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주춤해서 좀 부동산 사장님들이 얼굴이 퀭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갔더니 얼굴에 빛이 좋아지셔가지고 후광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매가 빠지고 이제 가격이 좀 주춤주춤해서 올라가려고 한다. 매물도 충분히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새 좀 활성화되는데 이제 여기가 떠오르고 있고 가격이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금매가 처분이 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이 여기 목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학군을 조금 더 좋은 데 이용하고 이후에 이 목동 신시가지가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이주할 때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네. 얘네가 여기 있는 단지들이 이제 이주를 할 때쯤 되면 다 이주수를 여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생활권 멀리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이주 수요가 오면 여기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준신축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 여기 가격대가 지금 10억에서 15억 사이고 금매가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됐었고 지금 매물이 11억에 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거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신시가지에 묶여서 거래가 안 되는데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14개 단위만 묶어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양천구는 규제적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준식단지는 첫 번째 가격이 상대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후에 이제 이주 수요나 이런 걸 받을 때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지 않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사실 실거주까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를 우선 끼고 살았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가지고 우리가 목동하면 재건축 단지인 신시가지만 보지만 네. 그러지 마시고 리모델링도 한번 보고 리모델링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준신축을 소규모지만 같이 보시면 가격대도 저렴하고 여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견인되고 그 갭 메우기 따라서 견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지 않겠냐. 지금 10억대에 지금 목동을 들어갈 수 있다고? 놀라운 거고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네, 가시화 만약에 목동이 정말 재건축이 가시화돼 봐요. 이 가격에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동 신시가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솔직히 저는 지금 거래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갑자기 올랐죠. 예, 네. 최근에 뭐 3, 4개월 안에 5억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고 기간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요. 10년, 20년 남았는데 단 한 번도 출렁임이 없을 거냐라고 했을 때 100% 아니다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당연히 출렁임이 있을 거라서 네. 굳이 오래 가져갈 거를 출렁임 없고 막 올라갈 때 따라서 타고 올라가는 건 나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서 신시가지 너무 비싸다. 이따 출렁이면 그때 들어가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가고 기회가 보이는 구역을 찾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야.
야, 이건 유료 강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정도는 강의 때 30만 원, 40만 원 받고 푸는 정도의 네. 퀄리티 있는 정보다. 네, 이거 유료로 좀 이따 바꾸겠습니다. 유료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네. 요새는 내 집 마련할 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새 좀 특징이 요번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또 워낙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공사비가 매일 뭐 공사비가 올라간다. 또 무슨 또 친환경 대책 써라. 또 에너지 환경 등급 올려라. 뭐 계속 분양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을 기본 지금 5억은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 밑으로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 목동에 사시는 분들도 기존에 낮은 금액이 들어갔다가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영끌에서 들어갔는데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못 버티고 나와야겠는데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어요? 목동 5단지 아파트가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예요. 추정 분담금이. 그렇죠. 유일하게. 대단지고 제일 좋죠. 네네. 그리고 사업성이. 이제 사업성이 좋은 이제 대장 아파트 7단지가 일부 작은 평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더 워낙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추가 분담금을 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목동에서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실은 목동 7단지가 제일 비쌌거든요. 그렇죠. 대장 아파트라서? 입지에서 좋았죠. 근데 목동 6단지가 속도가 지금 제일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냥 추진이랑 조합설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요. 놀라운 속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더 막 열광을 해서 네. 목동 6단지에 너도나도 들어가서 가격이 지금 7단지랑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고 오. 아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또 5단지로 많이 들어가서 지금 5단지, 그러니까 7단지, 5단지, 6단지가 가격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더 많은,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나한테 더 적합한 단지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만약에 지금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특성을 잘 챙기셔가지고 그 중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유료 강의. 야, 정말 콘텐츠가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냥 마구마구.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또 수도권 다시 해주시는군요. 드디어 이제 온라이트 우리 제가 수도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제가 한 30페이지 썼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야 진짜 제일 많이 쓰였어요. 1등. 그래서 제가 그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수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27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 그렇죠. 택지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광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요하게 볼 지역은 이제 의왕시예요. 의왕시. 네네. 의왕시도 한번 확 올랐다가 엘센트로 또 확 네, 꺼졌는데 그쵸. 그 이후로 속상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달라졌습니다. 씨 때문에 확 올랐다가 그쵸. 씨 때문에 확 꺼졌어 또.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의왕시도 또 의왕시 나름이라서 의왕시가 길죠. 네네. 길어요. 예. 그래서 의왕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럼 똑같이 공급 물량이 과잉인 지역을 다 봐야 되냐 했을 때 오산시는 저는 조금 규모도 너무 작고. 예. 아니 사실은 오산세교 지구가 잘 갔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쵸. 그래서 1단계랑 2단계까지는 그래도 입지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과잉돼서 이제 들어가는 단지들은 거의 3단계 쪽에 오산에서도 거의 평택에 가까운 끝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1단지는 인프라가 이제 착착착착 다 돼서 이제 있는데 2단지도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면이 있거든요. 원래 상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적정 상가율이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상가랑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특히 좀 병원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시내까지 나가려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오산시는 공급 과잉으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 이제 가는 게 아니라서 네. 오산은 우선 빼고 평택은 지금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평택이 힘들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동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온라이트에서 언급해드리는 단지, 지역 위주로 조금
살짝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오늘 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온라인을 또 그럼요.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거는 온라인 프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너무 아, 좋습니다. 야.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광명은 지난번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온라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 쭉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오늘 주요하게 다룰 의왕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의왕시를 보면요. 이제 의왕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마시오님 네. 말씀대로. 그래서 요 윗지역과 요 아랫지역은 서로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 네, 다른 동네예요. 네. 완전 다른 동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선동이랑 포일동은 포일동은 거의 과천생활권. 그쵸. 내선동은 안양 평촌. 평촌생활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 평촌신도시 트렌드의 움직임은 예전에는 나 안양 평촌신도시 좀 고민하고 있어. 안양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학군지. 그렇죠. 학군에 가깝게. 앞으로 같이 올릴 것도 무조건 학군이야라는 게 우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요즘은 평촌의 뭐 이슈는 뭡니까? 지금 평촌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고민해요. 학군지를 갈 것인가, 신축을 갈 것인가. 아, 신축이란 또 저기 하나의 또 이슈가 생겼구나. 네네. 예.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수도권에서 회복을 시작했을 때 안양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군지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먼저 회복되고 거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신축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엄청 이제 대장이었었죠. 네, 크고 스타트를 큰다고. 끊어줬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센텀 퍼스트 위에 이제 비산동에 있는 네. L 관련해서 이제 엘프라우드 여기 아파트까지 해서 여기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왕이 이제 인덕원 자이 SKU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오, 드디어. 네네.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건 요 위쪽에 과천에 네. 8구 단지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주수 받나요? 네네. 6월까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주하라고 해도 멀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 없고 비슷한 생활권에서 하고 싶잖아요. 같은 생활권에 있고 싶어하죠. 네네. 그러니까 멀지 않으면서 또 오래된 아파트에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도 크고 네. 세 번째 이주비를 8, 9억 줬어요. 딱이네. 네네. 인덕원 자리 SK뷰 분양이 8, 9억이에요. 가격이. 네. 삼박자가 고루 딱딱딱 맞은 거죠. 이주 수요 맞지, 네. 가격 맞지, 생활권 맞지. 그러니까 인덕원 자이 SK뷰 여기가 의왕시에 해당되는 지금 공급되는 입주장의 아파트인데 네. 이게 딱 맞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있었던 인덕원 쪽에 있었던 단지들이 다 15년 이상 됐어요. 신축에 대한 열망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지만 그런데도 가격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있는 신축들의 요새 똑똑한 사람들이 구매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 절대가를 생활권을 비슷해서 내가 여기에 살아. 그럼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비슷한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절대가가 정해지면 그 해당 가격의 단지 지수를 쭉 뽑은 다음에 네. 거기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데를 그냥 가요. 아, 머리 좋다. 되게 평범하고 단순한데 네네. 맞는 말이죠. 네, 파워풀한. 가치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단지만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덕원 자 SK뷰 같은 경우는 입지는 다르지만 여기 엘프라우드랑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수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프라우드 가격만큼 여기도 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격을 좀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다. 네. 근데 아까 빠숑님이 얘기를 하신 게 평촌 들어가가지고 인덕원 여기 엘센트로 들어갔는데 인덕원 호재에 따라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같은 평촌 아파트의 행정구역을 같이 하더라도 이제 구역마다 수요랑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평촌 신도시에서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데를 가고 싶다. 그럼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여길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는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떨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 네. 가격이 좀 확 빠지고 확 올라가서 좀 가치가 있는 데를 원해라고 하면 여기 옆에 나온 인덕원 생활권 이 세무구역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쭉 올랐다 쭉 빠졌다 이래서 이전에 보면 40%쫙 빠졌다가 30%쫙 오르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야, 갭 투자 단기 갭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단지인데. 네, 입지가 너무 좋죠 여기에. 네.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 수가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실거주 수가 많이 들어가요. 학군 이런 거. 네, 그래서 같은 평촌 신도시 안양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수요들이 특징이 너무 다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의왕시를 말씀드리고 여기 인덕원역 이제 컷업을 될 거잖아요. GTX, 동탄, 인덕원, 월곡, 판교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구역은 앞으로 가치가 있을 거다. 거기와 함께 여기가 인덕원 SK뷰 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손동은 여기 생활권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온라이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삼성이 평택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원에 있는 직장인 1만 명을 평택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쨌든 잘 살려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지만 당장 막 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향후 2년 동안에서도 거의 뭐 만세 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긴 힘들 거지만 내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경매로 아예 더 밑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신축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신축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어쨌든 신축이라는 가치 자체가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지 가치는 계속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신축이 계속 들어왔을 때 준신축이나 대장 아파트 입지 좋은 데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 방법들까지 제가 온라이트에 잘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시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또 가격대가 지금 이 대장 아파트가 10억 하던 게 지금 6억 5억 해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여러분한테 접근하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